경제 및 소비 트렌드 전망은 국내 경제와 소비시장 현상에 대한 일정한 경향의 앞날을 헤아려 내다보는 것입니다. 2023년에 한국 경제는 침체할 것이며 복합위기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 속에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휘청였으면 소비마저 얼어붙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여파가 컸습니다. 이따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 고공행진을 막지 못한 겁니다. 이에 맞는 2023년 경제 전망은 잿빛입니다. 정부가 한껏 낮춰잡은 성장률은 1.6%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처럼 대형 위기를 맞았을 때 외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인 적 감소세가 이어지는 데다 물가 압박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내수를 살릴 방안은 고용시장마저 2022년 기저효과 등으로 찬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소비 구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수가 다시 침체되는 걸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이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정부는 상반기에 소비 트렌드 1은 평균 실종으로 평균 기준이 무너지고 중간이 사라지는 세대입니다. 청년층 사이의 자산 양극화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소비자가 양분되다 보니 시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초고가 혹은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는 늘어난 반면 중간 수준의 제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자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양극단으로 자원을 선택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평균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할 때 지금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대중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면서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2는 오피스 빅뱅으로 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 시대로서 자기 성장과 행복이 중요합니다.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입니다. 나아가 조직에 속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와 슈퍼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획경제는 조직에서 이탈한 퇴직러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시장의 진입으로 조직의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 소비 트렌드 3은 체리 슈머이며 공동구매 혹은 필요한 만큼 딱 맞춰 사는 최대한 현명하게 지출하는 소비자입니다. 는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명명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 소비 트렌드 4은 인덱스 관계로서 사회의 다양한 SNS 위 채널 형성으로 소통이 넓어져 목적에 따라 인간관계를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소통의 매체가 진화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수의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예전의 관계 맺기라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색인 인덱스를 뗐다 붙였다 하며 내가 선택해서 맺고 끊을 수 있는 관계 관리에 가깝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인간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소비 트렌드 5는 뉴디맨드 전략으로 소비자가 불황해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수요 창출 전략입니다. 나쁘다고 해도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에 소비자는 솔깃해지고 허를 찌르는 참심함 앞에서 지갑을 엽니다.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 명명하고자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에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남과 달라야 합니다. 소비 트렌드 6은 디깅 모멘텀이며 한 분야에 빠져서 파고 또 끝까지 파고 들어가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어디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몰두의 대상이 다소 특이하고 그 몰입 정도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성장입니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7은 알파세대 등장입니다. 알파세대는 Z세대의 다음 세대로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순도 100%,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태어나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라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파 세대는 저마다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닙니다.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틱톡을 활용하고 국영수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더불어 머니러시 트렌드를 따르는 자본주의 키즈의 후예답게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해소되지 않는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활동에 대한 갈증도 소비 트렌드 8은 선제적 대응 기술이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기술이 눈앞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읽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명명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상상력을 누가 먼저 더 적합하게 발휘하느냐가 선제적 대응 기술 경쟁력의 승부처. 소비 트렌드 9는 공간력으로 가상 공간이 힘을 얻을수록 실제 공간에도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영향력입니다. 작은 개인 블로그부터 거대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가상 공간이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지만 실제 공간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자기만의 매력으로 무장한 실제 공간에는 가상 공간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엔데믹 시대에 펼쳐질 공간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궁극의 경험 공간으로 거듭나 소비 트렌드 10은 네버랜드 신드롬이며 이것은 외모, 사고방식, 생활 패턴 또한 젊어진 우리 시대의 피터팬들로 어른 되기를 한껏 늦추려는 경향입니다.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포켓몬빵과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승진을 마다하면서까지 현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 하며 아이들처럼 쉽고 재밌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 전체가 유아화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낳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주장만 강요한다든지 문제 발생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정보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자기 취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의 행동은 아동기적 특성과 관련